기원전 210년 진시황이 죽자 둘째 아들 호해는 승상 이사와 황간 조고의 계략에 빠져 형 부소와 몽염을 죽이고 2대 황제로 즉위합니다. 조고는 호해를 허수아비왕으로 만들어 사실상 진의 최고 권력자가 되죠. 흉노를 내쫓고 오르도스를 차지한 후 진시황 때부터 수십만 명을 동원해 감숙에서 요동까지 만리장성을 쌓아 북방 기마민족들의 침공을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만리장성 축조에는 엄청난 인력과 물자가 투입됐으며 노력으로 동원된 사람들의 60%가 목숨을 잃었죠. 백성들의 원성이 대단했고 민심은 진나라를 떠났습니다. 진시황과 몽염이 죽자 10년 동안 중국 북방을 떠돌며 눈치만 보던 흉노 두만선우는 오르도스를 침공합니다. 그러자 기원전 209년 호해는 북쪽 변방 수비를 강화하고자 옛 초나라 영토였던 허난성의 농민 900명을 국경 수비대로 징발해 어양으로 보내라고 명령하죠. 이때 진승과 오강이 부대관리 책임자인 둔장을 맡아 국경 수비대를 인솔했습니다. 안우이성에 도착했을 때 폭우가 쏟아져 길이 막혀 기한 내에 인솔할 수 없게 되었죠. 당시 진나라 법에는 기한 내에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진승과 오강은 도망칠까 생각도 했지만 도망치다 잡혀도 어차피 사형이었죠. 그래서 진승과 오강은 이판사판이다. 어차피 죽을 바에야 차라리 들고 일어나 뒤집어버리자.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때 진승과 오강이 농민들 앞에서 한 유명한 연설이 있죠. 왕후장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냐. 만적의 난 아시죠? 고려시대 최충원의 노비 만족도 똑같은 연설을 합니다. 바로 진승과 오강을 오마주한 것인데요. 이후 진승과 오강은 반란을 일으키죠. 바로 중국 최초의 농민 반란인 진승 오강의 난입니다. 여기서 진승 오강이란 고사성어가 나왔어요. 진승과 오강이 많은 반란군 중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반란을 일으킨 데서 유래한 것으로 어떤 일에 선수를 쳐서 앞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진승은 왕위에 올랐으며 나라 이름을 장초라 합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내분이 일어나 진승과 오강이 살해되면서 실패합니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진나라의 정복되었던 조나라, 제나라, 연나라에 왕을 자칭하는 자가 등장하고 마침내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도 반란을 일으킵니다. 항우는 초나라 귀족 출신으로 반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초나라 왕실의 후손인 미심을 찾아내 초나라 회왕, 초회왕으로 세웁니다. 일종의 얼굴마담이었죠. 유방은 패연지방의 형편없는 혁객 출신이었습니다. 건달이었는데 그를 따르는 무리가 제법 많았습니다. 유방은 진시황릉을 축조할 인부를 인솔하는 하급 관리가 됩니다. 당시에 만리장성이나 진시황릉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인솔 도중 인부들이 계속 도망가자 유방은 인부들을 해산시키고 산속에 숨었다가 진승과 오강이 난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듣고 산에서 내려와 폐연의 장관을 죽이고 봉기합니다. 이때부터 항우와 유방의 경쟁 구도가 시작되죠. 기원전 208년 항우는 웅심을 초나라 왕으로 세웁니다. 기원전 207년 황간 조고는 승상 이사를 죽이고 군대를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가 진나라 2대 왕 호해를 자결시킵니다. 그리고는 부소의 아들 자영을 진나라 3대 왕으로 세우죠. 초해왕은 유방과 항우 중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 가장 먼저 입성하는 자에게 그 땅을 준다고 선언합니다. 둘을 갈라놓기 위한 계략이었죠. 항우는 지름길을 택한 반면 유방은 남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기원전 206년 항우가 진나라 군대와 마주쳐 전투를 벌이는 사이 유방은 함양에 먼저 입성해 왕이 된 지 40일밖에 안 된 진나라 왕 자영의 항복을 받고 살려주죠. 유방은 재빨리 진의 가혹한 법률들을 폐지하고 살인죄는 사형, 상해죄와 절도죄는 징역이라는 약식법인 약법 3장을 제정해 민심을 수습합니다. 항우는 뒤늦게 함양에 도착하죠. 항우는 유방을 살해하고자 홍문에서 연애 파티를 엽니다. 이것을 홍문에 회라하죠. 유방은 책사 장량의 도움으로 자신을 제거하려는 항우의 계략을 알아냈고 장수 범캐가 항우의 자객과 싸우는 사이에 탈출합니다. 항우는 유방 암살에 실패하자 이판사판이라 생각하고 초해왕과의 약속을 무효선언함과 동시에 함양을 강제로 점령하죠. 뒤늦게 함양에 들어온 항우는 진나라 왕 자영을 죽이고 궁궐을 불태웁니다. 이로써 진나라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지 16년 만에 멸망합니다. 이제부터는 황제 자리를 두고 유방과 항우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펼쳐지죠. 진나라 멸망 후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이 4년 동안 전쟁을 벌입니다.
소설 초안지나 장기판에 초나라와 한나라 나오죠. 장기의 배경이 바로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의 초안 대전입니다. 항우는 자신이 세웠던 초해왕을 살해하고 스스로 황제인 초패왕이 되어 여러 동료들을 제후에 임명하죠. 유방도 지금의 스촨성과 산신성 남쪽을 다스리는 한왕이 됩니다. 초패왕 항우와 한왕 유방의 대결이 시작된 거죠. 형양 전투에서는 항우가 승리합니다. 유방은 간신히 탈출합니다. 유방은 항우에게 불만이 있던 장수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항우는 유방의 계책에 속아 책사 범증을 내쫓는 실수를 하죠. 해야 정초 당시 한나라 군대에서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려오자 항우는 자신의 초나라 군대가 벌써 항복한 줄 알고 좌절합니다. 이때 사방에서 초나라 노랫소리가 들린다는 뜻의 사면초가란 고사성어가 나온 거죠. 항우는 항상 그를 따라다녔던 애처 우이와 술을 마시고 통곡하며 노래했습니다. 바로 항우의 해아가입니다. 이 상황을 소재로 중국 경국인 패왕별이가 만들어진 거죠. 마지막까지 항우에겐 28명의 병사만 남아 한나라군 1000명을 죽였는데 항우의 병사 중 전사자는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마침내 항우는 자결합니다. 기원전 202년 유방은 한나라를 건국하고 황제인 한고조가 됩니다. 미천한 출신 유방이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귀천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기 때문이었죠. 유방의 부하 중에는 말단 관리, 백수, 백정, 마부, 상인도 있었습니다. 소환은 말단 관리 출신으로 군량, 병사, 무기 등 보급을 담당했습니다. 장량은 백수 출신으로 유방의 책사였으며 번쾌 또한 백정 출신으로 홍문회회에서 항우의 자객과 싸웠죠. 한신은 원래 초나라 항우의 부하였으나 유방의 부하가 된 후 모든 전투에서 여러 제후들을 격파하여 한나라의 개국공신이 되죠. 하지만 유방은 진나라나 초나라 출신 공신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우려해 공신들을 제거하고 황족들을 제후에 임명합니다. 결국 항우의 부하였던 한신도 처형됩니다. 한신이 처형되기 직전 한탄하며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죠. 여기서 토사구팽이란 고사성어가 나옵니다.